안녕하세요. 오늘은 해경 간부 시험에 나온 책임에 관한 문제 보겠습니다. 심신장애 유무는 그 판단에 전문 감정인의 정신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지만 법원은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심신장애 유무를 판단해야 된다. 우리 대법원은 심신장애는 법률적 문제로 봅니다. 따라서 법원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도의적 책임론은 인간의 자유의사를 인정해서 개개인의 위법한 의사 형성에 대한 비난을 책임의 근거로 보므로 형벌과 보완 처분을 구분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게 도의적 책임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지엽적인 학설이 나오면 현재 우리의 견해를 아시고 여러분이 배운 대로 푸시면 돼. 현재 우리 형벌과 보완 처분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게 도의적 책임론인데 형벌과 보완 처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지 않는다가 틀린 겁니다. 이 도의적 책임론은 가장 중요한 의사 개념이 자유의사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은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다. 결과 무슨 얘기냐면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의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위법행위를 선택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네가 선택할 수 있는데 위법을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도의적 책임론은 행위에다 관점을 둬요. 그 사람이 선택한 행위를 가지고 비난을 하고, 그럼 그 행위에 대해서 비난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어떤 응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재입니다. 제재. 네가 선택한 행위에 대한 제재. 이렇게 보는 게 이걸 형벌이라고 봐요. 그러면 미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유의사가 없는 사람. 미친 사람은 자유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얘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라는 게 아니라 범죄를 예방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보완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적 책임론을 취하게 되면 실제로 자유의사가 있는 멀쩡한 사람들,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가 선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응징을 받아야 돼.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은 얘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재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고, 다만 얘는 또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보완 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벌과 보완 처분 이게 서로 다르게 돼요. 그게 도의적 책임론입니다. 원인에 있어의 자율행위에 의해서 행위와 책임의 동시 원칙을 규소하는 구성요건 모델설에 가면 원인 행위치를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원자행은 원인 행위가 있고, 원인 행위가 술 마시는 거라고 했죠. 술을 먹고 자기를 술에 완전히 만취 상태로 만든 다음에 실행행위를 하게 되죠. 이 실행행위 이제 살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실행행위를 할 때는 이미 만취 상태가 됐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살인행위는 행위 당시에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처벌을 못 하는데, 우리 원인에서 자율행위는 우리 법에서 지금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자, 행위와 책임 동시 원칙을 유지하자는 견해는 행위와 책임을 동시켜야 되니까, 동시에 맞춰야 되니까 이 당시는 책임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행위를 이렇게 당겨버리는 겁니다. 앞에까지 당겨서 이 멀쩡할 때, 술을 먹기 시작할 때는 아직 멀쩡했으니까 행위를 요까지 당겨서 요때를 실행의 착수로 보는 견해예요. 그럼 이 실행의 착수로 봐서 행위 당시에 멀쩡했으니까 행위 당시에 책임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에서 이걸 일치설이라고 하죠. 행위와 책임을 일치시키고 있는 학설. 그래서 앞으로 쭉 당겨버리는 견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인 행위 시에 그때 당시에 착수로 인정하는 게 이게 일치설이고, 예외설은 당기지 말자는 거죠. 그냥 여전히 여기다 두고, 그러니까 이걸 예외로 보면 되지 굳이 이렇게 억지를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게 예외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식 없는 과실에 있어서는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 책임 개념에 의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우리 책임론이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건 규범적 책임론이죠. 규범적 책임론은 기대 가능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 기대 가능하냐, 규범적인 판단을 갖고 하는데, 과거에 있던 심리적 책임론은 기대 가능성을 논하지 않고 알았냐 몰랐냐만 따져요. 알았냐 몰랐냐, 알았으니까 책임을 진다. 이게 심리적 책임론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를 봐서 알았다면 책임을 지고 몰랐다면 과실 책임을 묻자. 이게 심리적 책임론인데, 지금 인식 없는 과실은 인식이 없잖아요. 그럼 인식이 없으면 몰랐다는 거고, 몰랐으면 인식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게 심리적 책임론은. 자, 심신장애 유무는 법률적 판단으로 보기 때문에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의사를 전제로 자유의사를 갖고 있던 사람은 네가 선택했으니까 형벌을 때리고 제재를 하고 자유의사가 없는 사람한테는 예방을 위한 보완 처분을 때립니다. 그래서 형벌과 보완 처분을 구분하고 있고요. 원자행위에서 행위 책임 동시 원칙을 유지하려고 하는 학자들은 행위를 멀쩡할 대로 땡겨버리죠. 술 먹기 전으로, 만취되기 전으로. 그래서 구성요건 파트에서 수정이 돼요. 그래서 술 먹는 것을 살인행위로 보죠. 그렇게 해서 원인행위 시 술 먹었을 때 착수로 인정하는 견해가 이게 일치설이고, 인식 없는 과실은 인식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 책임론에 의하면 알았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데 몰랐다고 하니까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